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이 육군 전력을 줄이는 대신 해상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안보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예산 평가센터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31년까지 항공모함을 2척에서 5척, 전략 핵잠수함을 6척에서 10척으로 증가시킬 예정인데요. 실제로 중국은 항공모함의 경우 야오닝함과 산둥함을 운용 중이며 작년 6월엔 푸젠함을 진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작년에 배수량 2만 톤급의 초대형 이지스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해상 방위력 강화에 한층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지스함은 해상전은 물론이고 핵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격추, 지상 목표물 타격 등 육해공 전천후 전투 능력을 갖춰 전황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됩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28년까지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새로 취역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작년에 일본 재무성은 예산 5조 원을 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전력은 현재 8척에서 10척으로 증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이런 계획들을 무력화시킬 더 큰 한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마저 포기했던 일을 최근 한국이 우리 버전으로 설계하겠다고 나서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미친 화력을 자랑하는 함정이 조만간 한국에서 등장할 거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해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불리는 합동 화력함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직접 설계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과거 미국도 포기했던 일을 한국에서 손대기 시작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조차 크게 놀라며 상황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합동화력함 3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해군은 올해 안에 개념 설계를 마무리해 함정의 규모와 형태, 미사일 탑재량 등 ROC, 즉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합동화력함 기본 설계와 건조 사업을 올려 5년 안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거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런 합동화력함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가세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 최강의 바다의 창과 방패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이 같은 큰 그림을 갖고 최근 합동화력함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방사청은 제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하고 2036년 전력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6,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먼 바다에 떠있는 군함에서 내륙 깊숙한 지역을 타격하는 작전은 주로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이뤄졌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순항미사일에 의한 공습은 정확도가 높아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는 정밀 타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된 것도 내륙 지역의 표적을 무력화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존재가 결정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항미사일의 한계가 두드러지면서 각국에서 다른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해군 역시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순항미사일의 경우 명중률이 높지만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며 지표면에 가까이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속도가 음속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 방공망에 포착돼 욕격될 확률도 높습니다. 더구나 최근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토마호크를 비롯한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관통력이 높지 않아 벙커를 무력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국내에서 새로 개발될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줄 엄청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강한 데다 요격 회피 기술을 적용하면 패트리엇이나 S-300 지대공 미사일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한국이 만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다누시와 개념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무 탄도미사일과 SLBM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기술, 탑재 함정의 차이를 감안하면 위력은 더 우수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합동화력함 역시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의 전략적 억제력은 천조국 미국이 기겁할 정도로 막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고 다니는 함선으로 일명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불립니다. 함대지 미사일을 80발 이상 탑재해 적의 내륙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개전 초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상의 아군 주요 군사시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 해상에서 반격을 준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동화력함은 과거 1990년대에 미국이 취소했던 아스널쉽과 매우 유사한데
한국 버전은 100개 이상의 수직 발사대를 보유할 예정으로 배수량 약 6,000톤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즉, 한 번에 미사일을 100개씩 퍼붓는 함정으로 미사일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전시의 북한의 핵시설과 중요 시설들을 한 번에 타격해 모두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함선에 비해 각종 방어와 탐지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로는 지상의 미사일 기지보다 탐지가 어려운 만큼 우리에겐 아주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합동화력함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적이 이를 탐지하기 어려운 데다 이지스함과 같은 다른 호위함들과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달 14일 우리 해군은 합동화력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향후 합동화력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과 협상이 마무리되고 개념 설계가 진행되면 국방중기계획으로 전환돼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합동화력함은 오는 2030년까지 두세 척이 건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미친 화력을 자랑하는 합동화력함이 한국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합동화력함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을 억제하고 압도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항상 한국의 해군력 증강 상황을 엄청나게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독도를 두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선 어쩌면 대한민국 해군의 공격력이 강화될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 일본 언론들은 미사일을 대량 탑재한 통합화력함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적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지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이 동북아 앞바다에 두세 척이나 돌아다닌다고 하니 일본과 중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다방면으로 해상력이 강화하고 있어 우리 해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더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달 10일엔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3 일본함인 최신의 전투함 충남함 진수식이 거행되는 등 대한민국 함정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드러냈습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 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 장비로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두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안무함도 900일에 가까운 인수평가를 마치고 해군에 인도됐는데요. 안무함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친 뒤 2024년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사청이 1조 7,800억 원 규모의 소해함 사업 함정 기본 설계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기뢰의 탐색과 처리가 모두 가능한 스마트 함정을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심지어 최근엔 미 해군의 군함 조달 사업의 수장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해 군함 건조 능력을 확인할 정도로 우리 함정의 우수성이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제 화력의 끝판왕인 함대지 함정까지 우리 기술로 개발된다면 해양 주권 수호는 물론 국내 함정 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